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아이폰 수천 대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뭐랄까 현존하는 가장 경이로운 슈퍼컴퓨터가 들어있다는 거요. 바로 뇌 이야기죠. 네, 바로 당신의 뇌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종종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느끼고 오후 3시만 되면 꾸벅꾸벅 졸고요. 맞아요. 그리고 방금 하려던 말을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이 놀라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우리가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맥스 루가비어의 지니어스 푸드요. 이 책이 참 특별한 게 그냥 정보만 나열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자가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인지능력 저하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 후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뇌 건강의 비밀을 찾아 나선 어떤 개인적인 여정의 결과물이라 더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30년, 40년 뒤에 뇌를 어떻게 지킬까? 이런 먼 미래 얘기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당장이요.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더 행복하고, 더 생산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그 핵심 전략을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뇌를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들부터 시작해서 뇌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줄 구체적인 지니어스 푸드까지요. 네, 하나하나 제대로 씹어서 소화시켜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결국 우리 삶의 질이라는 게 뇌 건강에 달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책에서 현대사회가 우리 뇌에게는 마치 영화 헝거게임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 비유가 정말 감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적절한 비유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일하는 방식, 심지어 잠자는 습관까지 모든 게 우리 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생존 게임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핵심적인 적군 몇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적군이요? 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원래 염증이라는 게 상처가 나면 낫게 하고 감염을 막는 우리 몸의 아주 이로운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하는 우리 몸의 119 구조대 같은 거군요.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이나 생활 습관이 이 구조대를 24시간 내내 출동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24시간 내내요? 네. 가공식품, 설탕,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가짜 화재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항상 과도하게 활성화된 일종의 비상사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소방 시스템이 꺼지지도 않고 계속 사이렌을 울리면서 온 동네에 물을 뿌려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작 큰 불은 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 과정에서 엉뚱한 것들이 손상되겠네요, 그럼?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물의 가장 취약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뇌예요. 이 꺼지지 않는 사이렌 소리가 우리가 흔히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만들고요. 장기적으로는 뇌 질환이나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책에서는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적군은 과식과 영양 결핍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과식하는데 영양이 결핍된다고요? 배는 부른데 정작 뇌는 굶주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저체중 인구보다 과체중 인구가 많아진 시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값싼 칼로리만 가득할 뿐 뇌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같은 미세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소스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칼로리 섭취량의 무려 60%가 영양가는 비교적 낮은 밀, 쌀, 옥수수, 딱 이 세 가지 작물에서 나온다고 해요. 60%나요? 와, 거의 다네요. 그러니까 뇌가 필요로 하는 다채로운 재료는 거의 공급받지 못하는 일종의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암울한데요.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뇌를 공격하고 있었다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헝거게임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걸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이러면서 유전자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이 희망을 줍니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운명이 아니다. 네, 여기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죠. 후성 유전학이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유전자를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의 건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건반, 즉 DNA 자체는 바꿀 수 없죠. 네, 그건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니까요. 하지만 어떤 건반을 어떻게 누를지,
그러니까 어떤 곡을 연주할지는 전적으로 연주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 여기서 연주자가 바로 당신의 선택, 특히 식단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반대로 뇌세포를 성장시키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켤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제 DNA가 베토벤의 악보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제가 젓가락 행진곡만 연주하면 그게 제 음악이 되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악보라도 제가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멋진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결국 유전자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먹고 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예측일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직접 지휘자가 돼서 완전히 다른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피아노 연주자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럼 이제 우리 손가락이 되어줄, 즉 어떤 건반을 눌러야 할지 알려줄 구체적인 음식들, 바로 그 지니어스 푸드에 대해 얘기해봐야겠군요. 네, 드디어 본론이네요. 가장 먼저 어떤 음식을 추천하나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꼽습니다. 아, 올리브 오일. 네,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죠. 여기엔 올레오칸탈이라는 아주 특별한 폴리페놀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천연 항염증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먹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방식으로 염증을 줄여주죠. 염증이라는 적군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군요. 근데 마트에 가보면 올리브 오일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뭐 퓨어, 버진, 엑스트라 버진. 꼭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처음 압착해서 얻은 가장 신선하고 가공이 덜 된 오일을 의미하거든요. 처음 짠 기름? 네, 열이나 화학 처리 없이 냉압착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올레오칸탈 같은 유효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죠. 다른 등급의 오일은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올레오칸탈이 그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 속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있잖아요. 네, 그 끈적한 단백질 찌꺼기요? 맞아요. 그걸 청소하는 효소의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의 청소부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죠. 와, 단순히 염증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쓰레기를 직접 치워주기까지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 마지막에 첨가하는 용도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아낌없이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자는 아보카도네요. 저자가 이걸 올인원 지니어스 푸드라고 부르던데요. 네, 저도 그 표현에 동의합니다.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건강한 지방이 많은 과일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상입니다. 물론 뇌의 60%가 지방이니까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죠. 하지만 아보카도의 진짜 비밀병기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입니다. 루테인이요? 그거 눈 영양제로 많이 알려진 성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통 눈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네, 저도 눈에 좋은 성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뇌랑 무슨 관련이 있죠? 눈이 사실 뇌의 일부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과 같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눈에 좋은 성분은 뇌에도 좋습니다. 한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건강한 젊은 성인들에게 이 성분들을 4개월간 보충하게 했더니 뇌의 시각 처리 속도가 무려 20%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20%요? 이미 건강한 젊은 사람들한테서요? 네, 바로 그 점이 놀라운 거죠. 이건 단순히 노화를 막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성능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잖아요. F1 경주차 엔진 오일을 갈아준 것처럼요. 맞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지금 당장 당신의 뇌를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정말 흥미롭네요. 다음은 블루베리입니다. 항상 슈퍼푸드 목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항산화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플라보노이드인데 이 물질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요. 뇌를 보호하는 혈뇌 장벽이라는 아주 깐깐한 방어막이 있거든요. 네. 그걸 통과해서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에 직접 도달할 수 있습니다. 뇌 VIP 구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가진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마에 도달해서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와. 12만 명의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아주 유명한 장기 연구 결과가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베리류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의 뇌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2.5년 더 젊게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년이나요? 정말 놀라운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었나요?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블루베리 반 컵 또는 딸기 한 컵을 2번 이상 섭취하는 수준이었어요. 아,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네, 매일 한 움큼씩 먹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양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정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뇌의 노화 시계를 늦추는데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정도면 충분히 현실적이네요. 자, 다음은 달걀입니다. 특히 노른자가 좋다는 건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거든요. 아, 아직도요. 네, 이 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 오해는 이제 완전히 버려도 좋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 네. 오히려 달걀 노른자는 자연이 만든 종합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건강한 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품고 있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콜린입니다. 이 콜린이 학습 및 기억력에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핵심 원료가 되거든요. 아, 원료가 되는군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기억하려면 이 아세틸콜린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하는데 콜린이 부족하면 원료가 부족해서 공장이 멈추는 것과 같죠. 달걀 노른자는 바로 그 핵심 원료를 가장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지니어스 푸드는 약간 의외일 수 있겠습니다. 풀 먹은 소고기인데요. 아, 붉은 고기? 네, 보통 건강 이야기할 때 붉은 고기는 좀 줄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풀먹은, 즉 그라스페드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공장식 축사에서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랑 넓은 초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자란 소의 고기는 영양 성분 자체가 달라요. 아, 그렇군요. 풀먹은 소고기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더 풍부하죠. 하지만 뇌 건강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입니다. 크레아틴이요? 그거 보통 운동하는 분들이 근육 만들려고 먹는 보충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근육뿐만 아니라 뇌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라 크레아틴이 꼭 필요해요. 뇌의 에너지 순환을 돕는 일종의 재충전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죠. 뇌의 배터리라? 네, 실제로 채식주의자들에게 크레아틴을 보충했더니 단기 기억력과 추론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뇌의 에너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고기는 이 크레아틴의 가장 훌륭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고요. 그렇군요. 또 비타민 B12, 철분, 아연처럼 뇌기능에 필수적이지만 식물성 식품에서는 얻기 힘든 영양소들도 풍부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순히 좋은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해로운 것을 제거하고 생활 습관 전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책에서는 지니어스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하더군요. 네, 무엇을 먹을까만큼 무엇을 먹지 않을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식단에서 3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3가지요? 네, 바로 가공된 씨앗기름, 그러니까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정제된 곡물, 흰 밀가루나 흰쌀, 마지막으로 설탕입니다. 아, 이것만으로도 우리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가공식품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첫걸음이죠. 두 번째 원칙은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는 것이었죠. 저도 몇 번 시도해봤는데 솔직히 처음 며칠은 배고픔보다도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책에서 혹시 이런 초기 적응 과정에 대한 조언도 다루고 있나요? 그럼요. 처음부터 16시간, 18시간 이렇게 무리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마치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조금 늦게 하는 것만으로도 12시간에서 14시간의 단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아, 그 정도만으로도 효과가 있군요. 네, 그렇게 짧은 단식만으로도 뇌는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단식은 뇌의 시냅스, 즉 신경세포 연결 부위를 잠시 조율하면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청소해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해서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멍한 느낌은 그럼 왜 생기는 건가요?
그건 우리 몸이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더군요. 매일 지방이 풍부한 거대한 샐러드를 먹는 습관. 이건 정말 바로 실천할 수 있겠어요. 네,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짙은 잎채소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걸 듬뿍 담고요. 그 위에 아보카도나 견과류를 올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넉넉하게 뿌리는 거죠. 맛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뇌에 필수적인 섬유질, 그리고 폴리페놀,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한 번에 아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뇌 식사가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뇌를 공격하는 적들부터 시작해서 유전자를 이기는 방법, 그리고 뇌를 위한 구체적인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 건강은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지만 그 운명의 열쇠는 바로 우리 손안의 포크에 달려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포크에 달려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30년 뒤에 치매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당신이 먹는 음식이 내일 아침 당신의 기분과 집중력, 에너지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어머니를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앞으로 마주할 모든 식사 앞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하고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이 당신의 뇌를 만들 수도 혹은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의 바로 다음 식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